자, 지금까지 반영 지표 체계, 그리고 대학별 반영 지표, 그리고 국수형 탐구 어떤 지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원 시 주의해야 할 점, 요 포인트는 꼭 학생들이 올해 주목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한마디씩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김근욱 선생님부터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앞에서 다 선생님들이 뭐 조목조목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생원, 물원, 지원 세 과목입니다. 근데 이 세 과목을 왜 말씀 안 드리지 않을 수가 없냐면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생명과학 원의 만점 표점이 76점, 물리원하고 지학원의 만점 표점이 72점입니다. 뭐 물리 2의 만점이 63점이니까 76점이면 단순 표점을 하면 13점이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물원, 생원, 지원을 선택하셔가지고 좋은 성적 받은 학생들은 단순 표점으로 갈 수 있는 대학, 그러니까 표점 플러스 표점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반면에 또 몰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나왔던 대학들이 표준 점수와 표준 점수 반영 대학들이 이제 동아대라든가 인제대라든가 아니면 전북대나 충남대, 원광대, 서남대, 고신대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자, 이 학교들은 이 세 과목을 좀 잘 본 학생들이 많이 좀 노려볼 만한 대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김근욱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게 생원, 물원, 지원, 표준 점수 극강 나온 과목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 좀 지원하면 좀 좋을 것 같다 뭐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자, 그 다음에는 배치표 보시면 이런 경우를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연대 의대가 서울대 의대보다 점수가 높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배치표 보실 수도 있는데 학생 여러분들 올해 이거 배치표 잘못 보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이 배치표를 잘못 봐가지고 이거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수경 부원장님께서 도움 말씀 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이 배치표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크신데요. 이제 장난으로 내가 갈 수 있는 학교 라인 쭉 긋는다고 하죠. 아시다시피 배치표 같은 경우는 반영 방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의 절대 기준만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 원서 접수 기간에 대학에서 발표한 점수라든지 그 다음에 환산 비율 같은 걸 반드시 보셔야 하고요. 특히 이제 저희 올해 배치표가 나오면은 올해는 아마도 서울대 의대가 연대 의대보다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원과목 같은 경우는 화학만 빼고 표준 점수가 다 70점대였죠. 그 다음에 토과목 같은 경우는 모두가 60점대였습니다. 단순히 표준 점수를 더했을 때 그 합은 서울대 조합이 연대나 그 밖에 원원 조합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반드시 꼭 대학별 환산 점수라든지 반영 비율을 갖다가 꼼꼼하게 따지고 지원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 지원하는 친구들은 참 재밌게 됐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으로 김순진 선생님께서 표점 최고 반영 대학 점수 일일이 계산 한번 다 해봐야 된다. 뭐 이 얘기를 김순진 선생님 꼭 해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김순진 선생님께서 과학탐구 선생님이시니까 2과목 잘 본 학생들 그러면 어느 학교 지원하는 게 유리할지 김순진 선생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지금 표준 점수 최고 반영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왜 일일이 계산을 해봐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과목별로 유불리가 굉장히 또 막 달라지고요. 그리고 점수대에 따라서도 또 점수대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점수가 워낙 뭐 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 아예 그냥 계산 뭐 하면 뭐 달라지겠어라는 생각으로 그냥 단순 표점합이나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실 수 있는데 지금 사실 당락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 1점 또는 0.1점 이런 부분으로 붙고 떨어지는 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정확하게 계산을 하시고 그리고 사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 더군다나 더 꼼꼼하게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투 선택 과목한 친구들은 1년 내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수인데도 표준 점수를 높게 받지 못해서 좀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표준 점수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변환 표준으로 바꿨을 때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실 때 변환 표준을 갖다 고려하는 학교들을 꼭 반영을 하시고, 그리고 학원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꼭 꼼꼼히 확인하셔서 변환 표준 최고 점수 같은 경우도 같이 꼭 반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점수 대비 이 이득과 손해를 갖다가 자세하게 좀 보는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올해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과학 탐구를 이제 보면 표준 점수 체계가 뭐 너무 상이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백분위도 뭐 만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낮은 백분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목들. 이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들하고 알아본 대로 반영 지표에 따라서 굉장히 유불리가 심해집니다. 학생들이 이러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현상들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반영 지표에 따라서 어떤 좀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나오지 않을까가 아니고 뭐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혜선 선생님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앞에서 김구두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국어나 영어를 잘 봤거나 과탐 같은 경우 특히 생물 원 같은 거를 잘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전체적으로 표준 점수를 보는 학교들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조합 1에 해당되는 전과목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학교에 대거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준 점수만 반영하는 조합 1에 해당되는 학교들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그분 지원을 할 때도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요. 선생님들, 이 대학은 올해 내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학교다라는 거 한 학교씩 얘기를 해주시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구부터 할까요? 김수진 선생님 해주실래요? 네. 저는 이제 경상대나 전남대 쪽을 조금 유심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 점수, 최고 점수에 대한 부분이 아마도 학생들이나 이제 부모님들께서 좀 많이 피부에 와닿지 않으시다 보니까 그냥 제대로 된 계산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단순 표점으로 봤을 때 그냥 내 위치가 이 정도 되겠거니 하고서는 원서를 쓰실 경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점수대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점수를 되는 줄 알고 원서를 넣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표준 점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유불리가 명확하게 뜰 거라고 보긴 하겠지만 학생들 경우는 조금은 좀 등한시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영향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선택을 좀 뒤로 유보를 하지는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김수진 쌤은 경상대하고 전남대 올해 주목할 만한 학교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수경 부원장님. 작년 같은 경우도 하원과 생토에서 본인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성적을 받았던 친구들의 탈출구 역할을 했던 게 단국대가 있었죠. 근데 올해에도 그렇게 토과목에서 그렇게 상처를 입은 친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단국대가 작년하고 다르게 탐구 도구 과목 반영으로 가게 바뀌었다라는 거 좀 주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과목 같은 경우는 100분위의 5%를 가산점으로 주기 때문에 토과목이 올해 100분위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토과목 가산점 준다 하고 달려들어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가 뽑는 기준이 달려졌기 때문에 작년에 어떤 합불 기준이 올해 절대 그 근거 데이터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한테 저 어디 가서 어디 쓸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라인 나올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의대를 다 뒤질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점수 구조를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 꼭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수경 선생님께서는 단국대를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탐구가 하나에서 두 개로 반영되면서 주목할 만한 대학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김혜선 선생님.
네, 제가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학교 중에 하나는 관동대학교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요번에 수능이 예상보다 좀 어렵다 보니까 특히 1교시에서 이제 국어 영역을 좀 이제 잘못 본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학교로는 의대 중에서는 유일한 학교가 이제 관동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관동대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국어를 반영을 하지 않고요. 나머지 영역에서 100분 미만으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어를 조금 삐끗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기회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 하지만 좀 주의할 점은 국어를 보지 않은 친구들이 좀 대거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동대를 김혜선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김근욱 선생님 주목할 만한 학교 어디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탐의 표준 점수 자체가 워낙 과목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아마 표점만으로 반영하는 대학들에게 생원이나 또는 지원 물원을 선택한 학생들이 대거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대학, 상위권 대학 중에는 제가 볼 때 가장 인기 있는 대학이 그 인제대 의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인제대 의대에 생원을 선택한 학생들이 대거 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몰린다는 얘기, 또 자기한테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만큼 몰리기 때문에 점수폭이 약간 상승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많은 학생들이 또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양면을 다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표준 점수 쓰는 대학이 서해안 라인과 부산 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아대 인제대라든가 또는 원광대 라인 그쪽은 충분히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원하실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주목할 만한 대학들까지 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 준비한 우리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학생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잘 보시고 반드시 자기 점수 유불리 이거 학교 담임선생님하고 반드시 상의를 하셔가지고 올해 정말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